안녕하세요. 세무회계 금백 대표 세무사 전정치입니다. 저희 금백은 대형 학원에서부터 매출액 1억 미만의 공부방까지 다양한 규모의 교육업을 전문으로 관리해드리고 있는데요.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이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주세요. 그 중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5개를 꼽아볼 건데요. 듣다 보면은 이거 정말 나도 궁금했던 건데 하는 원장님들 많으실 거예요. 첫 번째로 사업용 카드로 쓴 금액 모두 다 비용 처리가 되나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. 그 지출이 비용 처리가 되려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. 원장님께서 친구나 가족들과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해볼게요. 이거 비용 처리 될까요? 사업용 카드로 긁어도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커피를 같이 마셨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비용 처리 돼요. 똑같이 커피를 마신 건데 왜 어떤 건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어떤 건 되는 걸까요? 두 번째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. 기준은 간단해요.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냐 없냐만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. 학원 운영을 위해서 쓰는 지출이라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는 거고요. 생활과 관련된 거라면 생활용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우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세무사한테 관련 내용을 남겨주세요. 저희가 판단해 드릴 거예요. 두 번째, 인테리어 할 때 세금계산서 안 받고 10% 할인받는 게 유리할까요? 인테리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10% 할인해 드릴게요. 이런 제안 많이 들으셨죠? 많은 원장님들이 여기서 흔들리세요. 우리 학원업 면세사업자잖아요. 어차피 부가세 지급해도 환급 못 받는 거 아시거든요. 그런데 원칙은 명확해요. 세금계산서, 부가세까지 내고 지급 받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이 목돈 전체가 비용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학원 운영할 때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가 인테리어잖아요. 물론 원칙을 떠나서 유불리만 따지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게 유리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다만 원칙을 떠난 행동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을 확률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, 현금 영수증 발급 문제예요. 우리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대표적인 게 원장님과 강사 사이에 퇴직금 문제가 있고, 또 다음으로 원장님과 학부모 사이에 현금 영수증 발급 문제예요. 학부모가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내면서 우리는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, 굳이 발급해주지 말라,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말 듣고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. 그런데 문제가 다음 해가 된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그 학부모님이 발급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. 발급 안 해주면 미발급으로 신고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학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교육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서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행하셔야 돼요. 안 하면 가산세 20%가 붙는데요.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가 지나잖아요. 그러면 지난 해의 것은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학부모님에게 이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발행이 안 되니까요. 그러니 최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칙으로 하시되, 거래 상대방이 만약에 발행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요, 그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국세청 지정번호 010-000-1234로 꼭 발행하셔야 돼요. 네 번째로, 원장님 개인 차량 비용 처리가 되는지, 된다면 구입할 때 리스 형태가 유리한지, 이런 질문 참 많아요. 학원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제한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구매하면 비용 처리가 돼서 절세가 된다,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돌고 있어요.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한다면 비용 처리 됩니다. 꼭 학생 픽업에만 사용하는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. 매일 학원 출퇴근하는 것, 학부모 상담 가는 것, 강의를 위해서 특강 들어가는 것, 이런 것도 다 사업 관련된 이동인 거예요. 이럴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시면은 그만큼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 거고요. 작성 안 하시면 법에서 정해진 한도가 있어요. 그 금액만큼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다음으로 현금, 리스, 렌탈 중에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절세에 유리할까요? 이 부분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절세보다는 원장님의 현금 유동성 상황과 각 상품별 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. 다섯 번째, 교습소인데 보조강사 인건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? 교습소는 교육법상에 원칙적으로 보조강사를 둘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실제로는 교습소에서도 보조강사를 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.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보조강사를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보조강사를 쓰고 인건비 지급했더라도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.
보조 강사를 쓰지 말라는 건 학원법의 문제인 거고요. 세법에서는 진짜로 학원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라면 세법상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비용 처리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해요. 다만 교습소 운영 형태 자체가 학원법상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법 관련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오늘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5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.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학원과 관련이 있다면 세무사하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. 저는 세무회계 금백의 전정치 대표 세무사였고요. 원장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